많은 변화가 예고되어 있던 2026년이 찾아왔습니다. 2025년도 챔피언십 경쟁을 위해 꾸준히 투자를 한 팀도 있는 반면에 이때를 위해 직전 시즌의 성적을 일부 혹은 완전 포기하고 차선책의 선택과 집중을 취한 팀도 있었습니다. 대체 어떠한 점이 바뀌고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길래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지금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규정은 엔진만 변화하는 것이 아닌 차량의 전반적인 외형에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먼저 차량 외형적인 규정의 변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셰시의 전체적인 길이와 폭이 줄어듭니다. 원래의 앞뒤 길이가 360cm, 좌우 폭이 200cm였지만 규정에 따르면 길이는 340cm, 폭은 190cm가 됩니다. 또한 플로어의 폭은 팀마다 상이할 수 있으나 최대 15cm나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가지 서킷에서의 초월이 조금은 더 용이해질 것으로 보이지만 차량을 설계함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난이도가 상승하는 것은 막기 어렵다고 예상됩니다. 이와 더불어 셰시의 규정 다운포스는 30%, 항력은 55%나 감소하게 되고 18인치 타이어를 유지하되 타이어의 폭은 앞뒤 각각 25mm와 30mm 감소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접지력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고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이스가 끝날 때면 항상 이슈를 몰고 오는 차량 최소 무게 규정 역시 변화가 생깁니다. 2024년 당시 규정인 798kg에서 무려 30kg이나 줄어든 768kg으로 정해졌는데 셰시의 크기가 줄어들고 이에 따른 프론트윙과 리어윙의 크기 역시 축소되기 때문에 예상외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에어로다이내믹, 즉 공기역학적인 장치의 변화점입니다. 앞서 만든 영상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DRS의 기술력은 일부 유지되지만 명칭이 변경됩니다. 기본적으로 리어윙에만 적용됐던 플랩이 프론트윙에도 적용되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직선 구간에서만 사용되던 DRS는 X모드, X모드의 반대격인 코너링 상황에 사용하는 것은 Z모드로 이름이 붙었습니다. 리어윙은 3요소 액티브 플랩을 적용하고 엔드 플레이트를 간소화하는 결정을 했고 프론트윙에도 2요소 액티브 플랩을 적용하고 셰시의 폭이 10cm 감소됨에 따라 프론트윙 역시 같은 길이가 감소됩니다. 마지막 공기역학적인 교체점은 그라운드 이펙트에 관련된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다시 굴곡진 플로어로 돌아오면서 엄청난 효과를 끌어다 썼지만 2026 시즌부터는 다시 평평한 바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디퓨저를 설치함으로써 그라운드 이펙트를 감소시키고 다운포스 셋업에 대한依存도를 낮추게 됩니다. 다음은 드라이버들의 목숨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들의 변경점입니다. 후술할 내용인 업그레이드된 배터리를 더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측면부의 내구성을 2배 이상 강화했습니다. 또한 롤4의 하중은 16G에서 20G로, 테스트 하중은 141kN에서 167kN로 증대시키고 강우 상황이나 나이트 레이스에서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리어윙 엔드플레이트의 라이트를 더 밝게 개선하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차량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차량 측면부에 안전등을 추가로 배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차량 외형적인 변경점이었다면 지금부터는 엔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F1은 자동차 산업의 최우선 선발주자로서 수많은 공학 석박사들이 즐비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만큼 뛰어난 기술력을 선보이는 일종의 콘테스트 개념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특히 엔진과 관련된 기술력은 F1의 기술이 선발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엔진 규정은 혁신적인 차세대 지향 기술을 도입하고 원래의 기술을 더 강화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먼저 엔진 개발 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부품인 MGU-H를 전면 폐지함으로써 비용 부담을 줄였고 그로 인해 소실되는 일부의 에너지를 MGU-K의 출력으로 커버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번 규정 변경을 통해 MGU-K의 에너지 회수량이 4메가줄에서 8.5메가줄로 늘고 배터리의 전체 출력은 120kW에서 350kW로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2026년에는 전기 파워의 사용량을 늘려 5대5의 파워 배분으로 전환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며 이 규정은 2030년까지 탄소 순 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FIA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공표했고 수동 오버라이드 모드가 추가되면서 초월 기회 자체가 아주 많아질 예정입니다. 이로써 F1의 파워 유닛은
100% 지속 가능한 연료로 작동해 환경에 대한 책임감 있는 레이싱을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모터스포츠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목적에 도달합니다. 연료는 드롭인 방식으로 거의 모든 내연기관 차량에 사용 가능해 운송 부문의 온실가스에 대한 획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주고 2030년까지 전 세계 도로에 약 12억 대의 내연기관 차량이 운행될 것이며 F1을 위해 개발된 연료는 산업적 규모의 배출가스 감축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F1 2026 시즌 차량 변경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외형과 파워 유닛까지 모든 것이 변경되는 시즌에 새로운 컨스트럭터의 도전까지 지켜볼 게 많은 시즌이고, 특히 정말 오랜만에 11개 팀이 참전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기 구도 자체가 바뀔 여지가 분명히 있어 이 큰 변화들로 인해 각 팀이 얼마나 선전하고 분전할지 기대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시즌 역시 열심히 달려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